첫 번째, 긴장하고 걱정 많은 아이. 공부 동기와 습관 만들어주기. 이런 학생은 공부하라고 이렇게 푸시하거나 너 열심히 하지 않으면 큰일 나 이렇게 겁박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학생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이 정신 차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니면 이런 아이들은 마음을 강하게 해줘야 돼 이런 의도로 이제 학생들한테 강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학생이 공부와 영영 담쌓기를 바라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런 학생의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인내심이에요. 조급한 마음을 부모님부터 버리셔야 돼요. 딱 이 학생들은 토끼와 거북이의 느림보 거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북이에게 겁을 주면 거북이가 열심히 전투적으로 앞으로 나가야지 그러고 막 이렇게 앞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겁을 먹고 움츠리고 머리를 껍질 속으로 쏙 집어넣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움츠러들어서 기다리고 있나요? 거북이는 위협이 있으면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학생들도 겁을 주면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학생들이 공부하려면 좀 부담을 느끼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만 이 로맨티스트 성향이 있는 학생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부담을 주기 전에 스스로 이미 부담감이 만땅으로 차 있거든요. 그 부담감을 줄여줘서 학생이 한 발이라도 공부를 향해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공부에 대한 부담감만 엄청 느끼고 있고 실제 생활에서는 거의 공부 안 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어때요? 더 불안하죠. 공부 안 하니까 더 불안하고 더 걱정되고 그럴수록 부담감이 더 느껴져서 공부를 손에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 학생은 심지어는 시험 문제 풀고 채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채점을 하면 자기 실력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채점을 안 해요. 그리고 집중이 안 돼서 10분 공부하고 한참 쉬고 또 한 10분 공부하고 쉬고 그러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 학생한테 너 공부 지금 뭐 엄청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괜찮아. 중학교 2학년 시험인데 뭐 그게 네 인생을 그렇게 결정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학생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학생한테 얘기하면 학생들이 공부에서 손을 놓아버릴 것 같아서 감히 다들 그렇게 말씀 못 하시죠? 그런데 이 학생한테는 이런 말이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부담을 떨쳐내고 공부를 해보게 되니까요. 자, 처음 만난 친구와 갑자기 엄청 친하게 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았잖아. 그렇지만 네가 서서히 친해지려고 하면 아주 잘 알고 가까워지고 그렇게 했었지. 너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조금씩 친해져 가야 더 좋은 거야. 갑자기 공부하고 막 엄청 친해지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조금씩 친해지자.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주 만나야 되지. 친구도 자주 만나서 조금씩 시간을 보내면서 친해진 것처럼 공부도 네가 자주 이렇게 가까이 하면 더 잘 알아지고 친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처음 시험, 중간고사, 그거는 그냥 시험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경험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뭐 네 인생을 결정하는 거 절대로 아니야. 그래서 이 학생이 공부에 대해서 그리고 다가올 시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줬고 그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책상에 앉아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패해도 실수해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야 좀 불안도 사라지고 그리고 공부할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상담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지만 상담에서 이렇게 이제 학생이 인식을 했다고 해서 이 로맨티스트 학생의 걱정과 불안, 두려움이 영영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학생들은 자고 일어나면 또 걱정이 솟아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또 걱정이 솟아오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을 하면 예전보다 불안감은 좀 덜 느끼게 되지만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여전히 막막하고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단기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지지가 계속 필요해요. 이 공부 전체 계획은 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 학생한테는 그거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 학생은 이 전체 계획을 알고 뭔가 이렇게 목표를 알고 하는 게 이 학생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는 매일매일 또 매주 할 것만 알려줬어요. 자, 이번 주에는 요거 시험 범위 요거 3번만 읽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건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래 이제 이번에는 문제집 요만큼 한 단원만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이 문제는 네가 채점해. 근데 네가 이거 틀려도 네가 뭐 잘못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 지금은 뭘 틀리는지 알려고 요거 푸는 거거든. 이렇게 하면서 살살 달래주고 걱정을 이렇게 가라앉혀주고 하면서 한 발짝 나가게 해줬어요. 이 학생이 문제를 풀면 처음에 당연히 틀리죠. 그럼 이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고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어려워지면 막 주눅이 들고 이제 회피하는 마음으로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괜찮아. 지금은 누구나 다 틀려. 그리고 지금 이거 시험 아니잖아. 이거 하면서 네가 뭘 모르는지 알아보고 그거 다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시험 보는 거야. 이렇게 학생을 안심시켜 가면서 이제 시험 볼 때까지 그 과정을 함께 했지요. 2번째, 의욕만 넘치고 말만 앞서는 아이. 공부 동기와 습관 만들어주기. 아니, 시험에 떨어졌으면 좀 위기감도 느끼고 공부를 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학생이 공부하려면 스스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멋진 아주 현실적인 그런 목표가 좀 정해져야 돼요. 그러면 엄청난 행동력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올인을 하게 돼요. 근데 자신에게 의미 있는 뭔가 목표가 생겼을 때 이제 본인이 적극적으로 탐색하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 안에서 스스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잘났다 이런 확신도 더욱더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은 학창시절에 정말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공부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학생한테 동기 유발을 시켜주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공부에 대한 야망에 불을 지펴주는 거예요. 거기 야망의 불을 확 질러주는 거죠. 자신의 막연한 욕망, 내가 좀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지도도 있고 누구누구 하면 애들이 걔 잘났지 하고 이렇게 알아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주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멋진 목표, 그걸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가 첫 시험에서 반에서 1등하게 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너를 어떻게 대할 것 같아? 쟤 공부 잘해. 누구누구는 공부도 잘하고 친구 관계도 좋고 인간성도 좋아. 그 평판 네가 받을 수 있겠지. 상담해서 그 목표를 첫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1등 하는 것으로 정해줬어요. 이제 이 성향의 학생들은요, 막 불이 붙어요. 마음에 불이 붙어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나 진짜 그렇게 멋져져야지. 막 이런 이제 생각을 막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해요. 딱 일주일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열의가 너무 지나친 나머지 과도하게 공부 계획을 세워서요. 그 계획이 3일 이상 지키기가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이 학생은 전체 공부 계획을 딱 알려줘야 돼요. 자, 시험까지 지금 한 달 남았어. 한 달 동안 너는 이번 주엔 이거, 다음 주엔 이거, 그 다음엔 이거. 그러면서 네가 공부가 점점 심화로 나가야 돼. 그리고 너의 목표는 이 과목은 이 점수, 이 과목은 이 점수, 이 과목은 이 점수 해서 1등 하는 거야. 라는 거를 그 계획표, 포트폴리오를 딱 만들어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공부해가는 과정이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좀 상기시켜줘야 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학생들에 따라서 그 코칭이 좀 달라진다는 거, 그게 좀 느껴지시나요? 이 학생처럼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시험 대비라는 것도 해보지 않았던 학생들은 이제 혼자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라고 하면 그거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해가는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이 공부하는 걸 통해서 여기서 반에서 1등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 갈 거야 라는 생각도 처음보다 흐릿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그 욕망에 불을 붙여줬지만 그 불이 빨리 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향의 학생들은
전체 공부 계획을 알려주고 네가 바라는 그 목표에, 그 모습에 네가 얼마나 다가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부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치에 따라서 하루 해야 할 공부량 정확히 만들어주고 또 매일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면서 스스로 뿌듯함과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 학생이 이렇게 공부한 것에 대해서 좀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그렇게 과시한 것에 대해서 인정과 칭찬도 받게 되고 그러면 이 학생은 더 신나서 공부하게 돼요. 그 뭔가 내가 잘나고 싶었던 그 막연했던 그 바람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아직은 중학생이라서 하루 순공 10시간 이런 목표를 지금 당장 이룰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시험 기간만이라도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하면은 이런 학생들은 금세 상위권 성적으로 올라가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 올라가면서 특목고를 바라볼 수도 있게 되고 나 특목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새로운 목표를 또 가지게 되면 또 더 열의에 불타서 공부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승세를 타잖아요. 그러면 난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심도 유지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또 공부를 하면서 나름 재미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이제 공부를 착착착 잘 해나가게 되죠. 세 번째, 의욕은 있지만 방향을 못 잡는 아이. 공부 동기와 습관 만들어주기. 이런 성향의 학생이 공부를 잘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나름 그 목표를 정해주는 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지지해주고 또 계획을 세우거나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을 코칭해주면 학생에게 그 공부의 여정을 그려주게 돼요. 그러면 학생은 그에 맞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학생은 지금까지 하는 공부로는 뭔가 성에 차지 않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학생이 자기는 뭔가 허전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학생은 세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했어요. 첫째는 아직 공부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좀 더 도전할 기회가 체계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셋째는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울 준비를 좀 시켜주면서 메타인지를 가지게 해줘야 한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도움이 주어지면 장차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좀 줄게 되고 또 좌절해서 주저앉아 버릴 그럴 가능성도 줄여줄 수 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이 뭔가 자신이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공부가 되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 성향의 학생은 이렇게 할 일 목록에 자신의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이런 것을 정해서 하나씩 지어가면서 해나갈 때 이렇게 굉장한 성취감을 느껴요.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이게 이런 성향의 사람들한테는 취약점 중에 하나가 돼요. 공부를 정해진 양만큼 하고 나면 내가 할 걸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기보다는 계획만 달성하면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열심으로 시간을 들여도 결과가 안 나오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될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해야 되겠죠.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스스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하고 또 내용을 완벽하게 내가 알았다 하는 그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거,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공부 습관을 만들어가는 학생에게는 이게 꼭 필요한 솔루션이에요. 그래야지 대입까지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학생이 공부에 매진하면서 공부에서 재미도 느끼고 실력도 향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일단 수학은 이제 학습지 문제를 푼 다음에 개념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곱셈의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 그런 게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푸는데 작용을 했는지 아니면 너는 최대의 공약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단순히 문제를 풀고 끝나는 그 목표를 준 것이 아니고 풀고 설명까지 해야지 이 완결이 되는 그런 목표를 준 거죠. 심화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이런 새로운 미션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준 거죠. 이제 그렇지만 이 학생은 심화 문제도 이렇게 다 풀어오는 거, 거기에 목적을 둘 가능성이 정말 많거든요.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 거기에만 신경을 쓸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양으로 심화 문제를 무조건 풀어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답에 도움 없이 최대한 스스로 생각하며 풀도록 했어요. 그리고 못 풀어도 어디까지 고민해 봤는지 그거를 별도의 노트에 적는 그런 훈련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직 공부할 시간이 이렇게 좀 있을 때, 아직 공부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스스로 사고하는 수학을 훈련해 두는 게 수능을 대비해서 정말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공부에서 만족감을 얻는 데에도 공부의 양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보고 깊이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내 나름대로 이 문제를 내가 풀었다 하는 그 만족감, 그 뿌듯함, 그거를 얻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걸 이 학생이 이제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면서 공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학생은 뭐든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잠재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줘야 돼요. 일단 자신이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메타인지가 생기게 해주는 거죠. 특히 이런 에이전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들인 노력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결과, 그거를 확인할 수 있을 때 더 보람을 느끼고 더 동기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이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기 전 단계, 그 준비 기간, 그 준비 단계로서 매일 자신이 공부한 분량과 시간, 내용 이런 거를 노트나 플래너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솔루션을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만 지나도 자신이 뭘 공부했는지 이렇게 플래너에 쫙 써 있는 거 보게 되잖아요. 눈으로 그걸 보면은 와 내가 이만큼 했어? 하면서 이렇게 뿌듯함이 생기고요.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아 내가 이만큼의 양을 이런 시간 동안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내용을 공부할 때는 이 정도 시간이 더 드는구나. 이러면서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가 막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 내가 어느 정도 시간에 어느 정도 양을 공부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울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스스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처음 해보는 학생인 경우에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높은 의욕과 달리 빨리 좌절하는 경험을 하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마음은 막 이렇게 이만한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단지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하다가는 실력을 제대로 쌓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에서 처음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자신의 특성과 마음에 맞춤인 공부 방법을 알게 되고 차근차근 이렇게 코칭을 받는다면은 길을 헤매지 않고 목표점까지 잘 갈 수 있겠죠. 공부의 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꼭 맞는 해법은 있습니다. 이은주 박사의 개인 맞춤 상담과 코칭, 공부하는 학생과 부모님의 고민, 해답의 길을 찾아드립니다.